나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평생 민수용 도자기인 녹청자 옹기 7기를 연구한 이부웅입니다. 인천시 주안동 1258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년기를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자기 공장 앞에서 살았는데 우리 동네에 한 10가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도자기 공장 안에 3가구 정도나 있어서 항상 친구들이 공장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공장이 놀이터였고 항상 무시로 드나드는 내가 공장이어서 항상 도자기를 가깝게 보아왔고 주안초등학교, 동인천중학교, 동산고등학교 다 인천에서 졸업을 했고 또 인천에서 기차 통학을 하면서 4년 동안 대학을 다녔고 또 결혼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동산고등학교에 교사를 거쳐서 단국대학교, 홍익대학교, 또 서라벌예술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강사를 거쳐서 단국대학교 전입이 될 때까지 인천에서 살았습니다. 인천은 항상 정말 특별한 고장이자 모든 친구들이 인천에 있고 인천이 내 삶의 하나의 그 바탕이 되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회 개인전은 1975년도에 미도파 백화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단국대학교 전임이 되면서 도무지 학생을 가르치는데 선생은 무슨 작품을 하는지를 학생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빨리 개인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김석환 선생님 권유도 있고 그래 개인전을 했는데 작업장이 없으니까 준비를 이천에서 했습니다. 그 이천에서 분청사기를 가지고 개인전을 했는데 분청사기의 개인전의 특징은 스펀지로다가 백상감 흑상감 흙을 묽게 해서 스펀지로 표면을 두드리는 거죠. 표면을 두드려서 백상감을 한번 바르고 또 약간 마른 다음에 흑상감을 또 한번 두드리고 또 백상감을 두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주 표면의 효과가 흑백이 아주 조화롭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표면이 상당히 좀 물렁하다고 할까? 쑥쑥 들어가죠. 그래서 도장을 찍기가 아주 가능해요. 그 도장은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도장을 석고로다가 파서 도장을 문양을 만들었는데, 그때 지금도 팜플렛에도 있지만은 한글 그 자음 뭐 혀시라든지 이런 거를 찍은 한글 도장을 만들어서 찍기도 한 것이 많이 눈에 띄고, 또 솔잎, 붓 대신 솔잎을 따가지고 실로 붙들어 매서 그걸 뾰족뾰족한 그걸 이렇게 긁어서 초화문 같은 걸 내는, 그 또 다른 무늬가 있는 둥 마는 둥 하지만 아주 얇은 무늬가 보이는 뭐 그런 것들을 한 것이 표면 처리의 특징입니다. 또 분청사기도 도장을 찍고 부분적으로 긁어내는, 전반적으로 긁어내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긁어내는 이런 작업을 해서 그저 뭐 잘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학생들한테 보여줘야 할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 1회 개인전의 목표였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는 빨리 작업장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1978년도에 이막리 작업장을 개설을 하고 백자도 만들고 또 색깔자기도 만들고, 그거는 작업장 운영을 하려니까는 돈이 필요해서 백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더 연구를 해서 나온 것이 그 녹청자 중에서도 화도가 1260도 정도 되는 고화도 녹청자를 만들었죠. 그것을 전시를 2회 전시회를 했고, 아직까지도 그걸 이용해서 그 유약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전 때는 여기 있는 작품들과 같이 문양이 많은, 여기 인천이니까 파도문을 했는데 문양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특히 이제 2회 쪽으로 가면서는 녹청자 유약을 주로 쓰는 그런 그 작품들로서 작품도 좀 간략하게 간소화되고 문양도 정리가 되는 그러한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런 2회 작업이 이제 각발을 많이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문양으로는 상감, 백상감, 흑상감을 이용한 초화문 그 상감이 주로 대부분이고요. 3회 개인전으로 가서는 2007년도 이제 정년전을 하게 되는데, 이 정년을 하면서는 여러 가지 작품들을 정리하고, 내 평생 작업이 그릇인데 그릇에 조금 변화를 주는, 작품이 크지는 않더라도 좀 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좀 새롭게 쓸 수 있고, 우리가 주거 공간이 밀집 공간이기 때문에 주거 공간의 장식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작업은 대부분
제유약, 자연 제유약, 도자기에다 유약, 표면에다 유약을 바르지 않고 불을 뗐을 때 재래식 가마에서 뗐는데 뗐을 때 제티가 날라서 붙는 자연유약, 내추럴 그레이즈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용하면서 형태를 조금 변화를 줘서 변형된 형태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 이후에는 옹기를 가지고 작품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더 하고 싶은 일이 칠기를 가지고 칠기 유약을, 칠기는 글자 그대로 유약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칠기 유약을 이용해서 생활용기를 한번 만들어서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전시를 한번 했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이죠.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1950년에서부터 60년 갈 때까지 전국 각 대학에 도자기과가 없어요. 과가 없으니까 도자기 선생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61년 대학을 입학을 해서 64년, 65년 졸업할 때까지 교수가 없었고 강사만 있었는데 백자를 해야 한다, 청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불행한 일이죠. 1960년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신 권순영 선생님은 그 피스틱 연구소 1971년도에 69년도에 시작해서 71년도에 문을 닫은 피스틱 연구소의 그 연구원이셨는데 그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한국 현대 도자 초창기에 칼라, 색깔을 도입하신 분이에요, 도자기에.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도 참 놀라운 일이 서울대학교 박물관장을 하신 김원영 선생님, 나중에 국립박물관장도 하셨고 한국 미술사를 쓰신 김원영 선생님에 의해서 한국 도자기 작가들을 되게 생각나는 사람으로는 연영수 누리에게 뭐 황종구, 원대정, 황종예, 권순영, 김석환, 정담순, 강수아, 임묵은, 이붕 9사람을 초대를 해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제일 나이가 어렸는데 어떻게 초대를 받았을까? 지금 생각을 해도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 것이 내가 1회 개인전을 1980년도에 했는데 80년도 개인전 때에 녹청자 작품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1회 개인전
분청자와 녹청자 작품을 한 것을 김원용 선생님이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2회 개인전이 끝나고 80년에 했는데 85년도인가 83년도인가 일본어로 출간된 아세아 공론이라는 책에 제 작품이 한 3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경성 선생님이 쓰셨는데 그 당시에 일본어를 모르니까 뭐라고 썼는지 모르죠. 그냥 덮어놨었는데 나중에 정년전을 하면서 그걸 이 꽃다미가 일본어를 유학을 하고 와서 이제 일본어를 하니까 그걸 번역을 했는데 그 안에는 아주 놀라움이 있었더라고요. 이경성 선생님이나 또 다른 공예과 선생님들이 상당히 저를 잘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단국대학 도예과가 생기고 그 다음 해에 김석환 선생님한테 전임을 이붕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하셨더라고요. 그 어느 날 김석환 선생님이 불러서 갔더니 야, 너 단국대학에 전임을 해라. 그날 학교 가니까는 이사장, 총장 인사를 시키면서 단국대학 전임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생각나는 김정숙 이사장님이 저렇게 젊은 나이에 대학원의 선생도 강사도 하냐고 날더러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날로 전임 서류를 받아가지고 와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선생님들이 이경성 선생님이나 김원용 선생님이나 또 우리 은사인 원대정 선생님이나 이렇게 날 도와주려고 무척 나는 모르지만 애를 쓰셨구나 뒤로 이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현대도예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하기는 1955년도 이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도자기를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공부를 하려면 선생이 있어야 하는데 이 당시에 선생님이 대학에 도자기 하는 선생님이 있었느냐 하는 걸 한번 짚어봐야 해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황종구 선생이나 원대정 선생이나 황종예 선생이나 권순영 선생이나 또 강수아 선생이나 대학에서 다른 회화를 전공한 분들이 원대정 선생님 서양화, 황종예 선생님 서양화, 강수아 서양화, 권순영 그래픽
또 황종구 선생님은 개성에서 아버지가 청자를 하신 분이에요. 대학은 따로 졸업을 안 하셨더라고. 그러면 대학을 도자기를 한 사람들은 김석환 선생님, 정담순 선생님, 이 양반들이 1960년도에 들어왔어요. 58년. 그리고 조정현 선생 59년, 임묵은 선생 60년, 이북 61년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까지를 도자기, 현대 도자기 1세대라고 그래요. 1세대는 선생이 없는 세대예요. 또 선생뿐 아니라 대학에 시설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도자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세대, 참 불행한 세대죠. 나중에 우리는 대학에서 선생님들한테 배운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선생들이 할 말이 없어요. 선생도 못 배웠으니까. 나는 도자기 공장을 통한 과학적인 지식하고 미술대학의 예술적인 감각하고를 그래도 잘 접목시킨, 많은 게 부족하지만 접목시킨 작가다. 대학 4학년 때 동산 중고등학교에 가마를 짚고 불을 뗀 사람이다. 지금 대학생들도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 당시에는 정말로 보기 드문 일이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얼마큼 더 도자기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80인데 남은 시간이 나한테 더 주어진다면은 우리가 현대 한국 도예사에서 80년간 잊혀진 1880년서부터 1960년까지 잊혀진 도자기를, 칠기에 대한 잊혀진 도자기를 복원해야겠다. 말로 안 돼요. 실제로 눈으로 보여줘야 하고 이것이 글로 남아져야 합니다. 여기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 못하면은 이건 정말 누굴 시켜서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꼭 하고 있죠. 이제 남은 소망입니다.